대통령고등학교 우리 김하늘 학생에 대한 우리 주도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공개 최고위의 시작에 앞서 허위 조작 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민소통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서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디 계시? 앞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예,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매일 오후 1시 20분부터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네트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임열면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말 시리즈를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국민께 알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짓 주장이 담긴 영상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에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자 순식간에 시위대는 법원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법원 내부가 초토화됐지만 바리케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공영 사태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선동한 결과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누가 선동했죠? 왜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호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부당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예. 현재까지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카드 뉴스와 영상입니다. 이러한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카드 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권성동과 윤석열의 내란 선동과 국민의힘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시리즈가 100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 주장과 왜곡된 논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팩트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허위 조작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일일 브리핑을 강화하고 카드뉴스 영상 쇼츠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재 심판 과정에서 모니터하고 내란 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해 반박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보수 언론과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여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감시하고 대응하고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짓말 시리즈를 배포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장 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제76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산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서 또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을 텐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을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정성을 다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국민의 뜻에 또 국민의 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여당에 뭘 바라겠어요? 나라 살림 잘해라 라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당이라면서 그 여당의 여자를 한자로 잘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하는 게 여당인가? 여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나가는 행인들 주머니 터는 산적이 아니고 나라 살림을 권내에서 책임지는 게 여당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앞으로도 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로지 미국 국익, 정말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뭐 이런 걸 모두 무기로 만드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뭐 마주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외교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공동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뭘 지원할 수 있는지 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합시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십시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탄핵, 구속 기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 그동안은 왜 윤석열 탄핵과 내란 특검을 반대하고 왜 구치소에 찾아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면회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남 탓 그만하고 윤석열을 중징계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2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십시오.
어제 민주당과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야당이 박수쳐 주지 않아서 국회에 총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를 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불법과 부정과 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개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습니다.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인 자영업자들 숫자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추경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거나 야당 탓하면서 추경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당이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모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은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 놓아 비난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당 대표 연설, 특히 여당 대표 연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격이고 의무이고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의 정통 보수정당은 확실히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탓만 하다가 친위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탓 DNA가
국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 보수여당의 장송곡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3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과 직을 걸고 앞으로 나서 국민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시대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헌정수호의 의지도 국가 비전의 고민도 잃고 폭력 극우 세력에 얹혀 만년 야당처럼 타락해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결국 국민의힘을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죽고 극우의 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중심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고 내란 수계를 비유하는 극우의 핵심 축,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과 국힘이 아무리 궤변으로 우겨도 국헌을 짓밟고 내란을 일으켜야 할 그 어떤 합당한 명분조차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폭력의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듯이 상권분립 민주공화정에서 내란의 정당성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명제의 모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킨 이유라는 권성동 대표의 주장은 모순적 인지 부조화에 기인한 망상입니다. 정신병리학에서는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이 시작되고 체계화되면 아무리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망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망상을 더욱 공고화합니다. 계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진 권성동 대표, 치료가 시급합니다. 극우 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정강훈 씨가 탄핵 집회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극우 집회의 금품살포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극우 집회에서 알뜰폰 가입이 애국활동이라며 정강훈의 딸이 실소유자인 알뜰폰 업체 서비스 가입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과 알뜰폰 가입이 무슨 관계입니까? 극우의 실제가 애국팔이 다단계 사기꾼입니까? 종교개혁을 초래한 중세교회 면죄부 판매를 뺨치는 수법입니다. 극우 세력의 망언과 폭력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극우 강사 전한길은 광주에서 민주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모욕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극우 폭도들은 서부법원 폭동에 이어서 헌재 폭동까지 모의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광기 어린 극우의 준동은 마치 히틀러 나치의 태동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 단죄는커녕 극우 집회의 참석으로 선동에 나서서 극우 강사 전한길 구하기까지 나섰습니다. 애국 파리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극우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판 나치 세력인 극우의 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와 한톡속이 되길 고집한다면 히틀러 나치당처럼 정당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명태균 본인이 스스로 죄를 밝히겠다라고 하소연하는데 검찰은 범인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인 황금폰마저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수사 문개기로 일관 중입니다. 검찰은 측근 남용, 업무 태만으로 이제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부하 건성을 아직도 못 버린 정치 검찰에게 더 이상 명태균 게이트를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야당 때문인지 황금폰이 두려워서인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판 부정선거의 전모를 규명할 때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으로 내란 트리거의 실체를 밝히고 부정선거 사범을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법만 이미 9번 자초됐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석열의 말대로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진 것입니까?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범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기와 극우 선동 메시지로 시정보다는 대권 행보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 죄가 없다면 쫄지 말고 명태균 특검법 찬성 의사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7차 변론 기일이었고 윤석열이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민주당이 박수 한번 안 쳐주고 악수를 전부 거부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제게는 뒤에서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기에 저는 악수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비상경과 내란이 합리화가 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미웠으면 민주당에게만 계엄을 선포할 일이지 선관위와 언론사는 무슨 죄이고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민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환대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 이런 주장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하나 싶지만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7년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던 날입니다.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이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행동을 한번 봐주시죠. 본회의장에서 대형 펼침막을 3개나 들고 항의했고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자료도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시정연설 당시 사진입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동작을 맞춰왔습니다. 손으로 X를 그리면서 반대와 항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윤석열식 세계관에서 이 정도의 야당 냉대라면 계엄을 수차례 일으키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국회를 찾았던 2번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면을 당하고 박수를 못 받았던 것은 시정연설 하루 전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항의였고 미국 방문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만들던 당시 이 XX를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의회라는 변명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이 서운했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거부하는 국민의 심정마저 너른 마음으로 모두 끌어안고 감내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본인을 성찰하기는커녕 되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을 일으켰으니 그 탄핵 심판의 현장에 피청구인으로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박수 받고 싶어하는 윤석열 씨께 박수 쳐드릴 테니 이제 국민과 주변 사람 그만 괴롭히고 교도소로 떠나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고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인권위가 의결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의 몇몇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직원 50여 명도 호소문을 내고 의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와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운영위에서 자백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인권위 고위 공직자들은 잠이 옵니까? 이런 인권위원장과 그를 따르는 위원들은 그동안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는 형편입니다. 끝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국민의 인권위가 아닌 윤석열 옹의위원회로 전략한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인권위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인권위 의결 당시 극우 세력들이 인권위를 침입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14층 로비를 점거하고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로부터 계엄이 곧 내란이란 전국의 흐름이 시작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내란 프레임을 언급한 윤석열과 닮은 꼴이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윤상현이 홍장원과 곽종근 그리고 곽종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저 김병주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난 듯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저를 내란 선동 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폭동 시위대를 향한 훈방 발언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게 누굽니까? 대통령 관저와 서울구치소를 찾아 극우 세력을 선동한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윤상현이 국회 국방위에 배정받고 어제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극우 세력도 모자라 군 장병까지 내란을 선동하려는 겁니까? 군 장병까지 내란을 선동하려는 겁니까? 언감생심입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는 우리 국군 장병을 정치에 악용할 수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 16분부터 41분까지 윤석열은 합참 결심실에서 국회법을 찾아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한 오전 1시 55분부터 4시 29분까지 한참이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 없이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시간 계엄군은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새벽 2시 6분쯤 수방사에 전화해 출동 가용 인원, 추가 가용 인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병력을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2차 계엄을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 계엄 해제 절차에 허점이라도 찾아서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찾은 겁니까? 아무리 별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입 벌고 윤석열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빠져나갈 출구는 오로지 하나, 탄핵의 문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은 충격입니다. 부모는 정말 분노와 슬픔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울증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묻지마 범행, 약하고 만만한 대상을 골라서 행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최근에도 폭력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왜 교육당국은 무시하고 장학사는 왜 그냥 돌아갔습니까? 교육당국에도 반드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해명하면서 대책을 논의해야지 어째서 교육청 책임자 정도가 나와서 브리핑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순천의 여고생 살인사건이 생각납니다.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겁이 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엄격한 예방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우울증이나 가해자의 사정을 운운하면서 합리화하거나 자기 일 아니라고 어줍지 않은 이해와 관용으로 포장해서 그런 자들을 감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서부지원 폭동에서 보듯 남에게 폐를 끼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 언사를 상대에게 마구 뱉는 망동, 자기 주장이 도를 넘어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네 편 내 편을 막론하고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폭력을 합리화하는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로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영국 등과 맺었던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협정을 종료하고 이들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철강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대한항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미해서 미국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응 논리를 산자부와 함께 공유하고 여러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아웃리치 의원 외교, 우리 기업 생산 기지에도 들러서 아웃리치 의원 외교에도 힘쓰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시고 관련 정보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도 심각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 인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국내 철강업계가 반덤핑 제소에 나섰습니다.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초 재료로서 특히 전략산업과 방위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라도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 관심이 절실하면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광양 등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우리 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철강 산업의 재구조화 그리고 첨단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 그리고 실직하는 노동자들의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 등 해법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비방으로 점철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대표 연설인데 비전은 없고 상대당 비방으로 점철됐는데 도저히 듣다 못해 들을 수가 없어서 나온 의원들도 있고 그냥 아예 귀를 닫거나 듣고는 있지만 정말 들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당사자조차도 그렇게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자괴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고 폭력을 비호하고 또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옹호하고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너무 기가 차니까 화도 나지 않습니다. 왜 민주당이 우클릭하느냐 하는데요. 보수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보수층,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층을 누가 포용하고 대변하겠습니까? 우리라도 포용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극우도 아닙니다. 근본 없는 세력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송선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끝내 대왕고래는 없었고 대왕 사기꾼 술고래만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은 1호 국정브리핑으로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추공을 뽑고 현장에서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탐사 시추에서 성공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여러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이 있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선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인 2천조 원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바닥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친 뻥튀기 사기극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12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고 사업성도 모호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5년간 동해 지역 심해를 탐사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더사이드는 이미 재작년 1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동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는 1인 회사나 다름없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 업체였습니다.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